2025년 첫 강연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올해는 강세장일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제가 단기 매매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단기 매매할 때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 캔들 위에 내 운명 걸었어. 5분봉 속에 내 꿈을 적었어. 이평선 뚫고 돌파 매매. 요 슈퍼개미 이슬무사 내 랩 어때? 김은경 씨는 우리 밸런스와 단기 매매를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목걸이 요 단기 매매 끝판왕 이세무사 종목 심해탐함 홍생훈사의 특강. 최초 타이밍 잡기 공개 6월 15일 날 봐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요요요. 대표님! 날씨 왔어? 대표님, 뭐 보고 계세요?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참 보여줄 수도 없고 보여줘야 되나? 보여줘야지 홍보가 되겠죠. 일단은 제가 말로만 뭐 선물 옵션 반을 개설합니다. 또는 뭐 선물 옵션이 무엇인지 기초 강의 무료로 뭐 해드립니다. 또는 뭐 단기 매매 유료 강의 해드립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뭐 시간 없는데 저길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야 이세무사가 진짜 뭔가 잘하긴 잘하나 보다 하면은 왠지 없는 스케줄도 쪼개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보여드리고 싶네요.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부터 5천만 원을 입금했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뭐 5천만 원을 파생 상품을 할 사이즈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여러분들 알지만 훨씬 더 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넣은 이유는 선물 반에 5천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리딩처럼 나 5천만 원으로 몇 계약을 이렇게 샀어요, 팔았어요를 보여드리는 게 선물 반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7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선물 반을 개설을 하니까 지금 그 전에 6월 달에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처음에 들고 첫날은 100만 원을 손해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1200만 원 수익 났다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3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었고 오늘 다시 1180만 원, 12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총 추정 자산이 7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암산다 하실 수 있으시죠?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되면 40% 수익이 난 거거든요. 40%인데 실제 거래한 날짜는 4번밖에 안 돼. 4일밖에. 그러면 하루에 10%씩 평균. 근데 제가 선물반을 한 달에 3% 정도의 이익을 낼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선물반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3%가 여러분들이 한 달에 3%만 수익 내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고 만든 거지, 제가 혼자 하는 매매는 절대 저는 한 달을 3%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목표가 얼마냐고요? 목표는 없어요. 왜? 한 달에 정말 열심히 하면 100% 수익이 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손해가 날 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3%는 내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일단 4거래일 동안 평균 하루에 10%씩 2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좀 매매가 잘 됐어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매도 포지션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냐면 원래는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갭상승에 양선 나왔잖아요. 그럼 그냥 끝까지 가만히 매수만 갖고 있었어도 수익이 났을 텐데 오늘 윗꼬리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윗꼬리도 이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12시 20분에 매도로 전환을 했다가 3시 12분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12시 20분이면 여기에요. 여기가 12시 20분이죠. 요 12시 20분부터 3시 12분까지 지수가 계속 빠졌죠. 빠지는 동안은 매도 포지션을 바꾸고 있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와 귀신이네. 저때 어떻게 매도를 잡고 다시 매수를 잡았을까?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언제 가르쳐 드린다고요? 일요일날 단기 매매, 주식에서 어떻게 분차트 상으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는지 일요일날 단기 매매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파생 상품, 선물 옵션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반에 관심 있으시면 토요일 강의에 오시면 되고요. 나는 선물 5천만 원 계좌는 아직 못 만들어. 근데 주식에서도 저 매수 매도 타점을 분차트상 잡고 싶어. 그럼 일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일요일 날 강의는 8만 원 유료 강의고요. 토요일은 무료 강의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좀 오래 했는데 생각해봐. 5천으로 4일 만에 7천 만들면 이 정도 자랑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2855포인트 마감했고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포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좋아해. 원래 도박사가 꿈이었어.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2855.77 5땡도 있고 7땡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윗꼬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지금 3거래일 동안 갭상승의 양선, 갭상승의 양선, 갭상승의 양선이 나오고 있다. 제가 단기 매매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단기 매매할 때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갭상승이 나오거나 양선이 나오거나. 오버나이트 했을 땐 갭상승이 내 수익이고요. 데이 트레이딩 할 땐 양선이 내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갭상승의 양선, 갭상승의 양선, 갭상승의 양선 3일 내내 나왔다? 그러면 오버나이트 한 사람도 돈 벌었고 데이 트레이딩 한 사람도 돈 벌었고 굉장히 좋은 장이죠. 굉장히 좋은 장이 맞고요. 그 좋은 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불어오는 훈풍들,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관세 전쟁이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 정도도 있지만 또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지난주 금리 인하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도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색 빼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승 종목을 보면 알잖아. 상승 종목이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증권주랄지, 지주사랄지, 이런 애들이 주도주가 돼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액면 그대로만 바라보면 된다. 그거를 과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선 이후에 3일 올랐네?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돈 벌잖아. 제가 왜 3일 동안 5천으로 40%를 벌었겠어요?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뭘 알아? 아니, 강세장이 올 거잖아. 새 정부가 오면 강세장이 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연초 강연회, 1월의 첫 강연회, 2025년 첫 강연회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올해는 강세장일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이 바뀐다라는 게 어느 당은 경제정책을 잘 쓰고 어느 당은 경제정책을 못 쓰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어느 당이 되더라도 첫해, 두째가 강하고 넷째, 다섯째가 약해요. 그건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그러면 첫 새 정부 출범 5월달 이제 출범한 지 3일 됐으니까 축포가 터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꽈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모르겠어? 그럼 돈 못 버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경제에 대비시키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지수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다. 코스피 지수는 거의 급등주 차트고요. 코스닥도 똑같아. 코스닥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코스닥도 강하지만 거래소만큼은 못 강하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형이 잘 되면 동생은 아주 나락으로 가나요? 아니요. 형이 잘 되면 동생은 그 반까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소잖아. 코스닥은 닭이잖아. 소가 형이겠어? 닭이 형이겠어? 아니 소가 형이겠어? 닭이 형이겠어? 소가 형이고 닭이 동생이잖아. 그래서 거래소가 형이고 코스닥이 동생이야. 거래소가 맨날 막 2%씩 올라. 코스닥은 1%라도 오른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물론 형만 잘 가진 않아. 동생이 잘 갈 때도 있어. 닭이 더 잘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언제라고요? 제약바이오가 강하거나 2차 전지가 강하거나. 근데 지금은 제약바이오도 2차 전지도 강한 장이 아니라니까. 작년부터 쭉 올 때 방산주, 조선주, 최근에 증권주, 지주사 이것들이 다 거래소에 있는 애들이지 코스닥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가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유적으로는 형이 강하니까 동생이 형만큼은 못 가도 강한 방향으로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래소의 삼성전자는 오늘 1% 지수보다 약간 약세 나왔고 음선 나왔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음선이지만 지수 상승 정도 나왔고 KB금융 4% 상승, 신한지주 2% 상승, 오늘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현대차가 4%, 기아가 2%, 자동차도 좋았네?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 다 좋지는 않았어요. 왜?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죠? 2차전지 안 좋았나 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방산주 안 좋았나 보다. HD현대중공업 조선주죠? 조선주 안 좋았나 보다. 어떻게 시가총액 탑10 안에서 보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코스피 200 전체에서 하락률이 높은 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차전지 안 좋았나 보다. 조선주 안 좋았나 보다. 방산주 안 좋았나 보다 했죠? 그럼 안 좋았던 애들 볼까요? LNF가 뭐야? 2차전지잖아. 9% 빠졌네? HD 현대 미포가 뭐야? 조선주잖아. 5% 빠졌네? 한국항공우주 뭐야? 방산주잖아. 5% 빠졌어. 나는 이 종목들을 안 보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알 수 있어. 왜? 대장주가 그러니까 대장이지. 대장인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대다수의 2차 전지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고, 대장인 방산주의 대장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대다수의 방산주가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고,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인데 조선주의 대장인데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대다수의 조선주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입장에서 뭐를 열심히 봐야 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러면 어느 업종이 강한지, 대장이 강했는지 약했는지, 거기에 부수되는 쫄개들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이거를 탑다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버텀업으로 주식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탑다운으로 하셔야 되고요. 탑다운으로 하실 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을 열심히 보면 탑다운상 어느 업종이 좋은지, 어느 업종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있고. 어려워? 심플하다고, 심플. 근데 여러분들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 하니까. 왜 안 하세요? 모르니까. 알고 하면은 쉬운데 모르고 안 하니까 평생 어렵죠. 알고 하면 돼. 아, 공부가 안 되는데요? 그럼 오면 되잖아, 강연을. 오프라인 강연이 얼마나 재밌는데.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자, 그 다음. 상승률 상위 종목.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시총이 지금 6조짜리거든요. 6조짜리가 상한가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일단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그룹 전체가 움직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민주당 쪽에 과거 직전 정당 국민의힘 대통령 시절에 조금 주가가 안 좋았던 이런 카카오 종목이 이번에 오르겠네라는 거는 기대감은 원래 선거 전부터 있었는데 오늘 좀 그게 촉발이 됐고요. 그 촉발의 계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카오 그룹에 대한 이번 정부의 카카오가 좀 날개 좀 펴려나? 이런 기대감이 살짝 있었는데 재료가 없이 움직일 수는 없는데 오늘 스테이블 코인 재료, 그리고 비슷하면서 다르지만 지역화폐 재료, 전자화폐 재료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재료로 카카오, 지역화폐, 전자화폐 재료로 전자금융 관련주들 이렇게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까지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GS 리테일, BGF 리테일, 이거 다 편의점이죠, 편의점? GS 리테일은 GS 편의점, BGF 리테일은 보광 패밀리마트의 약자예요. 이게 BGF잖아요. 보광 패밀리마트.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BGF, 그리고 GS 리테일이 GS. 세븐일레븐은 없나요? 없죠. 일본 거지 않나? 일본 걸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관련, 현대차, 기아가 올랐으니까 현대모비스도 올랐는데 10%나 올랐고요. 오늘 키움증권, 삼성카드 같은 금융주들, 아까 제가 금융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보면서 금융주는 올랐겠네요. 올랐죠, 진짜. 키움증권, 삼성카드 올랐고요. 두산은 뭐죠?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계속 오르죠.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대통령 선거라는 국내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 전후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공약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다. 지주회사가 움직이거나 금융주가 움직이거나 증권주가 움직이거나 거기에 오늘 또 카카오 그룹주들이 움직이면서 전자화폐 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다음으로 카카오가 거래대금 3위면서 17%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거래대금 탑10 안에 든 거는 제 기억에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카카오. 이게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터져야 돼요. 예를 들어 이날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주가가 오르면서 터져야 되는데 오늘 주가 오르면서 터졌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관련주 대장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것도 곱하기 곱버스라 그러거든요. 곱버스. 이 곱버스를 만약에 4월 고점에서 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속된 말로 아작났다. 근데 이게 언제 이런 효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지수가 외국인들이 땡기는, 기관들이 땡기는 장에서 나와요. 코로나 직후에 제 기억에 그때의 언론 보도가 맞다면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000포인트 갈 때거든요. 그때 전 국민이 돈 번 것 같죠. 왜냐면 어느 주식을 눈 감고 사도 돈 벌어야 되니까 전 국민이 돈 번 것 같은데 20대, 30대 남자들은 손해를 봤다라는 언론사 기사가 명확히 기억나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20, 30대의 젊은 남자분들이 약간 공격적이고 약간 반항적인 마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뭐 이렇게 계속 올라?
경제도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조금 오를 때마다 반대쪽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코덱스 200 선물 고버스를 사는 거죠. 왜? 지수가 떨어지면 돈 버는 거거든요. 지수가 지금 4월 9일부터 떨어졌나요? 올랐거든요. 오른 것도 엄청 올랐고요. 특히 대통령 선거 끝나고 3일 내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고버스는 급락을 하고 있죠. 만약에 나는 민주당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경제?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투영을 시킨 분들은 고버스를 샀겠죠.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반응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돈과 정치를 결부시켜서 나는 이 당을 지지했는데 이 당이 되면 경제 못 가는데 하고 고버스 샀다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동안 어느 당의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나중에 평가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에서 첫째, 둘째는 일단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 거고 그걸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고버스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손해가 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현대차 오늘 거래 터지면서 4% 상승.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 20% 상승. 카카오페이는 왜 없나요? 상한가 들어가면 거래가 끝나잖아. 상한가 이후에는 거래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거래대금이 상위에 없고요. 코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화폐 관련주. KB금융은 금융주.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대통령 후보 또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공약들 또는 앞으로의 비전들에 얘기된 것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카카오 그룹, 코나이 전자화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그룹이면서 스테이블 코인, KB금융, 금융주, 그런 식으로 한국정보인증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화폐 관련, 솔트룩스 AI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후보였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했던 업종들 관련주들이 오늘까지도 뭐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난주 목, 금,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마지막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카카오페이는 시총이 6조 6천억짜리인데 상한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날 얘도 전자화폐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다날도 오늘 상한가 3천억짜리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26%가 상승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26% 상승. JS티나는 1,000억 미만이지만 상징적으로 남북 경협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카카오뱅크 13조짜리인데요. 금융주가 잘 가고 있고 플러스 카카오 그룹주니까 오늘 한 방에 시세 분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22조짜리 오늘 16% 상승.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가 카카오페이, 카카오 금융, 카카오까지 탑 30에 모두 들었던 날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일단 오늘 하루도 대통령 선거 이후의 축포 영향권에 들었던 3거래일이 비슷해요. 지금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까지 확산이 됐고 그리고 원래 움직였던 지주사, 증권주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주들까지 움직였고 오늘 하락했던 업종들은 2차전지, 방산주, 조선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자랑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 자랑이에요. 4거래일 동안 5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이 됐고요. 4거래일 동안 40% 수익. 근데 저는 한 달에 3% 정도는 아주 겸손하게 지금 그 선물반을 모집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는 수익을 낼 수 있어. 하지만 한 달에 100%도 낼 수 있어. 때로는. 맨날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맞을 때는 한 달에 100%도 낼 수 있고. 또는 안 맞을 땐 손해도 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3% 낼 수 있어 라는 선물반을 7월 달에 개설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선물반 링크에 접수하시고 나 한번 오프라인에서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나는 선물은 싫은데 주식은 단기매매 배워보고 싶다. 도대체 이세무사가 오늘 오전부터 오후 장마감까지 지수가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떨어질 거 어떻게 알았지? 그 비법도 이번 주 일요일 날 주식 차트나 선물 차트나 다 똑같습니다. 코인 애들이 보는 차트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코인 좀 열심히 할 때 코인 애들이 그 코인 사이트에서 기술적 분석 차트 뭘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댓글에 차트의 기술책 사세요라고 한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고서 차트의 기술을 사면은 코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라면 받침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그 책이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저는 알잖아요. 주식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차트의 기술을 한번 볼까 말까인데, 뭐 공부 별로 안 하는, 코인 하는 분들이 그 책을 사면은 안 볼 확률이 높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차트의 기술 또는 저는 차트 책도 뭐 수십 권을 봤으니까, 그런 차트 책을 보면서 제가 겪은, 그리고 제가 실전 투자에서 이렇게 녹여든 어떻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건지, 일요일은 주식, 토요일은 선물 링크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100억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